안녕하십니까, 이재만 목사입니다. 여러분 혹시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가보셨는지요? 아마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한 번쯤은 가서 볼 만한 곳입니다. 전라도 광주에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. 아시는지요?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입니다. 그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보면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조선 선교의 목표를 써놓은 문구입니다.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는 모두 22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의 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초로 그곳에 묻힌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. 바로 1909년 우리나라 땅 광주에서 최초로 순직한 오웬 선교사의 묘입니다. 그 죽은 오웬 선교사를 묻은 그 묘지가 시작이 되어서 호남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모든 선교사들을 그곳에 함께 안치하면서 묘원이 된 것이에요. 우리나라 최초로 호남에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 오웬, 그의 나이 42살이었는데요. 그 오웬의 묘비석에는 또 재미난 묘비명이 써 있습니다. 한문으로 써 있는데요. 오목사. 아마 묘비명이 오목사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비명일 겁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목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오웬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오웬 선교사는 1867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. 4살 때 아버지가 죽자 그 할아버지 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. 감사하게도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. 그래서 그 부자 할아버지 밑에서 풍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였는지 이 오웬은 일찌감치 철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원체 신앙심이 아주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웬은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유니온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. 선교사. 그래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유니온 신학대학을 마친 이후로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버지니아 의대에서 의학 졸업을 하고서 의사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신학으로 또 의학으로 공부를 준비하느라고 20대를 보내고 나서 그의 나이 31살이 되던 1898년에 바로 우리 한국에 선교를 들어왔습니다. 배치받아 간 곳은 목포 땅이었습니다. 당시에 복음이 전무했던 목포에는요, 이 오웬 선교사보다 3년 일찍인 1895년에 유진벨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. 그때 바로 이 오웬 선교사가 유진벨과 함께 목포에서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의사였기 때문에 이 오웬 선교사는 목포에서 바로 진료소를 열었는데 바로 이 1899년에 오웬이 시작한 목포 진료소가요, 전라남도에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의료 진료소였습니다. 이렇게 오웬은 그 진료소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진료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약을 건네주었습니다. 대신에 그 진료소에다가는 성경책을 두고 또 기독교 서적을 배치해 두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, 사람들에게 약봉지를 전해줄 때에는 오웬이 직접 한글로 성경 기절을 다 약봉지에다가 적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근데 원체 이 오웬이 병을 잘 고쳐서 신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고, 그 덕에 목포에서 유진벨과 이 오웬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. 게다가 또 오웬은요, 33살인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되는 1900년에는요, 와이팅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랑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팅도 의사 출신이에요. 결혼을 해서 부부 의사가 되어서 호남 선교를 하게 되니까 유진벨과 이 오웬
부부 의사와 함께하는 목포, 광주, 호남 쪽의 복음의 그 전파력은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.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 중에 완도가 있습니다. 또 조약도, 약산도가 있습니다. 거기에 나는 나물들이 원체 약효가 좋다고 그래서 약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1904년에요. 이 오웬이 그곳에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오늘날 완도의 신학교회 약산의 제일교회입니다. 오웬은 섬이란 섬은 다 돌면서 섬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가 없던 시절에 담임 목사로 선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웬이 선교한 지역을 보면은요, 화순, 보성, 장흥, 순천, 강진, 여수 등 13개 지역에 이르릅니다.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걸어서 선교를 나가니까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뚜벅이였어요. 뚜벅이 선교사. 다 걸어서 섬마다 다 나가면은 한 번 나가면은 보통 한 달씩 걸렸대요. 그래서 그 오웬의 어린 딸이 집에서는 아빠가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엄마에게 늘 우리 아빠 있는 거 맞아?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전라도 구석구석을 다닌 오웬의 선교 열정은요, 한 번에 200명씩 세례를 주기도 했고 430명씩 학습 교육을 받게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. 지금도 남아있는 오웬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요, 무수한 전라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간 게 오웬이었습니다. 네. 여러분, 오웬은 의사로서 의료선교사였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됐던 사람인데, 그런데 한국에 오웬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놀란 것이 있었는데, 그건 바로 양반들은 이름이 있는데 천민이나 평민은 이름이 없는 것이었답니다. 그걸 알고서 자기도 남들이 물을 때 이름 없는 사람이 스스로 되었어요. 그래갖고 남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한 것이 그냥 오목사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천민과 함께 스스로의 이름도 없이 낮은 자세로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오웬 선교사를 통해서 더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. 이 오웬 선교사가 선교에 열정이 있어갖고 이제 1909년에 드디어 겨울이 끝나고 초봄이 되자마자 바로 광주로 또 선교를 나갔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추운 바람이 불었고 산을 3시나 넘는 고단한 선교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. 오웬은 결국 과로로 인해서 몸이 약해졌고 그만 폐렴이 들었습니다. 다행히 열이 내리는 듯 했지만 오웬의 폐렴은 더욱 악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광주에서 오웬을 돌보던 윌슨 의료선교사가 바로 외과 전문이었기 때문에 오웬의 병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서 당시 목포에서 선교 중인 포사이드 선교사, 내과 전문의거든요.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.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전보를 받자마자 오웬을 살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영산포까지 배를 타고 왔고,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광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주를 지나다가 가만히를 둘러덮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나병 여인을 발견했습니다. 근데 이 포사이드는 오웬 선교사에게 급히 가야 하고,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기가 타고 가던 조랑말에 그 나병 환자인 이 여인을 태우고,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이 말을 끌고서 오웬이 있는 광주까지 간 것이에요.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인지 모르지만 포사이드가 오웬에게 도착했을 때 오웬은 이미 사망을 한 후였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42세의 한참의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평생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의학 공부까지 준비해갖고 한국에 왔는데, 한국에서 11년, 정확하게는 중간에 몸이 약해서 미국에 간 1년을 빼면 10년 선교하고서 4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둔 사람이 오웬입니다. 이걸 보면 참 하늘도 무심하다 한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. 이 오웬이 죽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남겨주었습니다.
그 하나가 바로 애양원입니다. 이 애양원의 시작이 바로 오웬의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. 오웬은 사망을 했습니다. 사람들은 이 포사이드가 데리고 온 나병 환자를 다 멀리했습니다. 그러나 오웬의 부인은 오웬의 침실을 그 나병 환자에게 내주었습니다. 그리고 포사이드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. 이 소문이 주변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사이드에게 찾아왔습니다. 모두 외면하고 모두 멀리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저렇게 사랑으로 돌봤던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시작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로 인해서 광주에 나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, 그 광주 최초의 나병원이 오늘날 애양원의 효시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. 그리고 이 오웬의 죽음이 가지고 온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광주 기독간호대학입니다. 오웬이 죽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 그 오웬의 가족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. 아버지도 일찍 죽었는데 그 아들도 선교를 나갔다가 죽었잖아요. 그 오웬의 죽음을 기려서 돈을 모았어요. 그 4,200달러의 돈을 모아갖고 바로 오웬이 선교했던 광주 땅에다가 오웬을 추모해서 2층 기념각을 지었습니다. 그게 1914년에 완공이 됐는데, 이 오웬을 기념해서 세운 2층 기념관이요, 바로 광주와 호남 신문화의 발상지가 되었어요. 왜냐하면 당시에 최초로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2층 서양식 건물이고, 그리고 오늘날 극장처럼 이렇게 무대를 바라볼 수 있게 경사를 만들어서 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. 그래서 그곳에서 광주 최초의 오페라가 공연이 되고, 처음 독창회가 열리고, 처음 연극이 열리고, 처음 시민단체가 그곳에서 결성이 되어지고, 그리고 광주의 YMCA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든 그 둥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웬의 기념각이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. 이 오웬 뒤에 들어온 선교사,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셰핑이에요. 서서평으로 알려져 있죠. 고아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고 나환자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는데, 이 여선교사인 셰핑이 들어와서 바로 그 오웬의 기념각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,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, 그게 이일학교의 시작이에요. 그 이일학교가 훗날 간호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간호 전문 학교가 되어졌고, 그 간호 전문 학교가 기독간호대학교가 되었어요. 그래서 현재는 그 오웬의 기념각은 광주 기독병원이 관리하고 있는 광주의 유형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광주에 가셨을 때 꼭 양림동에 그 선교사 묘원을 보시고, 그리고 오웬의 기념각과 그 뒤에 있는 양림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저의 이야기가 더욱더 실감 날 것입니다.